수박을 준비했어. 수박. 수박. 이 수박이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 예, 카카오톡에 수박 거기서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잘 하셨어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죠? 제가 과일 중에 수박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오늘 방송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할게요. 레몬에이드님 안녕하세요. 그 제가 엊그저께 레모네이드를 먹었는데 그 빵집에 그 김덕규 베이커리라고 있거든요. 거기 좀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빵집에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가 굉장히 맛있게 보이길래 하나 시켰죠. 시키고 햄버거에는 또 우유 아니면 콜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콜라 있냐고 하니까 콜라 없어가지고 우유도 없고 레모네이드를 급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가 달았는데 레모네이드와 완전 상극이더라고요. 셔가지고. 인공님 생각나던데 그거 먹으면서. 인공님은 뭐 드실 때 제 생각 안 납니까? 제가 수박을 제일 좋아해가지고요. 옛날에도 원래 방송할 때 수박 먹으면서 방송했어요. 옛날에도. 옛날 4, 5년 전 그때 방송에도 그랬거든요. 아, 항상 생각합니까? 근데 기프트콘이 안 들어오던데. 앞으로 스벅 가시면 저도 스벅 기프트콘 하나 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뭐 딱히 멘트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워낙 강세라서 오늘 뭐 주식시장 다 좋았잖아요. 오늘 뭐 다 상승 강세라서 뭐 코스닥은 또 뭐 계속 날아가고 강세장이에요. 강세장. 예, 확실히 유동성장이고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되느냐 몰라요. 근데 계속 시장에 아직까지도 돈이 뭐 계속 유동성이 풀어지는데 뭐 이제 뭐 시작도 안 했고 뭐 달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들이. 마트님이 오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더라고요. 주식은 그냥 무덤덤하게 해야 돼요. 무덤덤하게. 그냥 뭐 좋은 종목들을 사놨으면 그냥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 올라와요. 기다리면. 어떤 종목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식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이나 어떤 슈퍼개미들이 있죠. 잘하는 주식을 이제 가치 투자로서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나와요. 거기서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그냥 마이너스 50%가 현재 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를 꾸준하게 사요. 물론 어디선가 파이프라인이 있고 내가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걸 통해서 계속 사요. 그래서 그거를 빠져나옵니다. 반드시 해결을 하고 나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죠. 주식은 계속 사야 된다.
선택의 폭이 많아졌다. 마트님, 그렇죠. 선택의 폭. 선택의 폭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목? 처음에는 매도가 어려웠는데, 담쟁이님 안녕하십니까?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다 읽었어요. 소감이 어때요? 레몬님,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내 투자 철학과 거의 그러니까 제 투자 철학과 한 99% 이상 똑같아요. 존 리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의 본능 있죠. 부의 본능 책 저자가 누구였더라?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부의 본능 책 저자가 브라운스톤. 이거잖아, 이거. 이 브라운스톤 부의 본능. 이 책은 제 그 가치관하고 한 80%, 한 80% 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80%. 이 책은 저랑 이제 그 투자 철학이 한 80% 정도. 근데 괜찮은 책이야, 이 책도.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물망초님, 나 수박 먹고 있어. 여기. 와, 화면에 진짜 빨갛네. 여기 색깔 봐봐, 색깔. 오늘 먹방, 수박 먹방 하고 소통 방송 하고 그러려고요. 우리 주니어가 들어오고 싶다 해가지고. 유비님 안녕하십니까? 래쉬 표현을 쓴다는 것은 나이가 있지.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두 가지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저랑 뭐 1년 하시고 2년 동안 같이 따라하고 3년 동안 하고 4년, 5년, 뭐 6년, 7년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계속 돈이 벌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면 스노우볼처럼 같이 투자하지
뭐 뭐 3달 6개월 이렇게 보유하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보유를 해버리니까 뭐 5년 이상, 뭐 7년, 1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앞으로 3년 뒤나 5년 뒤나 10년 뒤에 후회하면 안 돼요. 내가 투자자로서. 그 후회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 경선님 투자 철학과 90% 이상 같았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나중에 먼 훗날 책을 쓴다고 하면 어떤 심리적인 거, 그 부분에 심리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룰 거예요. 스카이님 안녕하십니까? 16일이 초복이라고요? 뭐 먹지? 초복에 원래 햄버거 먹는 거 아니야? 귀엽죠? 예, 주니어. 예, 주니어도 여기 반려견 수박을 제가 한 번씩 주는데 예, 지금 보고 있어 여기. 봐봐. 수박 주라고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빠 수박 주세요 하면서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런다니까 이게. 네, 수박도 줘야 되겠네. 네, 한 조각 좋습니다. 하루님 안녕하십니까?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수박도 터프하게 먹는 게. 폴더버거 먹었는데 여러분들 먹지 마세요. 롯데리아 폴더버거 있잖아요. 제가 그 출시하는 날에 가서 먹었거든요. 맛없습니다. 빵은 신선한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땅님 안녕하십니까? 아 먹어봤어요? 빵이 너무 질기다고? 그것도 그렇고 안에 내용물에 패티가 없어요 그거는. 난 패티라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뭐라 그래? 케밥? 비슷한 거? 케밥이 더 맛있지. 아 부담되게 계속 쳐다보고 있네. 얘가 얘 반려견이 스낵랩이라 그래요? 얘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보시다시피 털이 많아가지고 야 카메라 비추니까 도망가는 거 보소. 와. 더위를 많이 타는데 에어컨을 계속 틉니다. 한 번씩.
와, 수박 맛있네. 오늘 같은 장에서 지수가 1% 이상 올라갔잖아요. 야, 지수가 1%고 2%가 올라가도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0. 몇 프로 하락, 뭐 2, 3% 하락 그런 종목들이 또 지나면 그 종목들이 나중에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지만 그동안 잘 안 올라갔던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들이 그쪽 사이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소형주, 중소형주 강세장, 그 다음에 대형,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도 강세였죠. 우량주들이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만원짜리가 2만원 가고요. 2만원짜리가 4만원 가요. 그런 장에서 4만원을 찍고 다시 35,000원, 33,000원 떨어지다가 다른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럼 33,000원 떨어지다가 다시 4만, 5만원, 6만원 또 갑니다. 그럼 또 이쪽 한쪽에서는 만원이 15,000원 됐다가 13,000원 됐다가 또 2만원 가고 이게 키 맞추기 식으로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죠. 고점은 계속 경신하고 그게 바로 우상향 패턴입니다. 자본주의 그게 결국 그게 우상향이에요. 이거 10년 20년으로 딱 봐버리면 강아지들은 여름 힘들죠. 엄청. 그 제가 오늘 먹방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경산업 있죠. 애경산업이 그 항공 인수가 안 됐잖아요. 아시아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좀 그에 대한 후유증과 어떤 재무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로 인해 사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 애경산업을 제가 보니 이건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아니 뭐 사도 좋고 뭐 모르겠어 나는. 이 회사가 그 계열사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사의 펫케어 브랜드엔 그 휘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휘슬. 그러니까 이 휘슬의 매출액이 147%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애경산업의 자회사의 휘슬이라는 회사가 그 매출액이 우리 초보자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매출액이 올라오면 애경산업의 매출액이 그게 플러스가 돼요. 연결 이익이라 그러죠. 연결 뭐 매출액 반영이 됩니다. 지금 반려동물 위생용품이라는 그 리얼 플랫 배변 패드가 156% 상승, 리얼 블랙 샌드가 55%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사실 뭐 어디가 저점이라고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어떤 그 회사의 퍼포먼스, 펀더멘탈을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보면은 다 이런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다 공부라서 이런 걸 다 쳐보면 다 나옵니다.
네, 다 쳐보면 다 나오고, 영업 보고서를 또 읽어보면 이런 거를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 그 회사 대표가 주주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실적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정확해요, 이게 진짜 다 정확합니다. 이런 거. 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자가 영구직에 남자가 43명, 여자가 40명이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남자, 여자가 편차가 심하지 않은 거. 여자 직원이 한 30% 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데는 없는데, 특히 남자의 비율이 90% 이상인데, 물론 좋은 데도 있겠지만 뭔가 딱딱합니다. 그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이 뭐 댓글들을 보니까 뭐 여군 필요 없다 하는데, 여자 군인들 필요해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자 군인들이 아무리 요즘에는 뭐 다 하잖아요. 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대 내 군대 특성인 그 딱딱한 분위기를 상쇄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폭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느슨해집니다. 여군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다면. 한 부대 여군들이 저는 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부대. 그러니까 대대 10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대대 기준. 연대 기준에는 한 3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30명 이상은. 그러니까 제가 미국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 평상시에 미국 그 투자나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좋은 CEO 오너가 되기 위해선 남녀 간의 그 평등화, 그리고 어떤 그 조합, 남자가 생각해내는 그 아이디어와 여자가 생각해내는 그 아이디어, 서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미국의 기업가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수직 문화 그런 게 좀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볼 때 여자 임원들 좀 많이 올라오는, 최근에 여자 임원이 LG생활건강에서 좀 나왔죠. 뭐 이런 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화면이 뭐. 안녕하세요. 네, 양쩌님 어서 오세요. 마지막 한 조각 줘야 되겠다. 일로 와. 자, 일로 와, 올라. 아, 화면에 안 봤구나. 네, 다 먹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사기를 안 당해요. 물론 제 방송을 보더라도 어떤 리딩 방송이나 어떤 자기가 막 때려 맞출 수 있는 거, 뭐 이번 달 코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올라갈 거, 이번 주 급등할 종목,
다음 주 300% 제2의 3000% 터지는 종목. 이 제가 하는 얘기들이 여기에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대중은 야, 이 제목이 목차가 이게 있어. 투자의 신들이 하나같이 말하는데도 왜? 대중은 시세가 바닥일 때 공포감에 질려서 주식을 매도하고 상투일 때 탐욕에 사로잡혀서 주식을 매수한다. 그게 바로 내동매매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존 템플턴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엇을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유망 업종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워렌 버핏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들이 느끼는 공포를 극복하고 탐욕을 자제하라고 했다. 이런 역발상 투자로 성공한 또 다른 대가로는 존 템플턴이다. 그렇지. 존 템플턴 나오네. 존 템플턴인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남들이 공포심에 휘둘려서 헐값에 던지는 주식을 싸게 매수하여 큰돈을 벌었고 바로 공포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기까지 받는 위대한 투자자다. 재테크에서 성공할. 저는 재테크라는 용어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재테크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테크라는 게. 주식은 재테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재테크에서 성공하려면 무리짓는 본능을 피해서 대중과 다르게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 사람도 심리학과를 심리학과를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심리적인 공부를 많이 했나봐.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방법으로 행동금융학자. 그러니까 행동금융학자, 행동학, 재무행동학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심리학을 좀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쪽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이유를 평가 기준이 옮겨다니기 때문이다. 세연님 안녕하십니까? 관망님 안녕하세요. 여기 뭐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에 투자하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윈도우 운영체계를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 독점이죠. 독점.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독점하는 기업이 있어요. 자,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이 사람도 실패를 했죠. 당연히 얘네는 실패를 했었죠. 금호타이어네. K타이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금호타이어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겸손이 또 금호타이어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금호타이어 주가네요. 자, 이 사람이 금호타이어를 금호타이어에 신용투자를 했다가 깡통 계좌가 되어 7천만원을 날렸다. 충격적인 손실이었다. 당시에 나에게 7천만원은 엄청 큰 돈이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모두 날린 것이다. 참고로 이 사람 현재 자산은 한 5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일 안하고 주식 투자도 그냥 잘 안합니다. 나는 몇 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보 같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불면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상실감에 괴로워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서 투자를 재개했다. 이후로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다. 실패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름대로 면역력이 키워졌다. 그렇지만 한참 추락하던 때 한 종목으로 12억 원을 날렸을 땐 몸무게가 6kg이나 줄고 몸이 아팠다. 소화불량으로
소화불량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했다. 몇 달간 죽는 줄 알고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다. 다행히 나중에 오진으로 밝혀졌다. 사실은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이다. 겸손히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거의 이런 게 그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마음의 병. 투자에서 일어날 만한 실패는 대충 다 경험해 본 것 같다. 아마도 나만큼 각종 실패를 두루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우둔한 내 성격 때문이었다. 겸손히 얘기하는 거를 책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하는 사람들. 여기 몇 있죠?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다. 부자 되는 친구 왈. 처음엔 누구나 돈을 다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등등. 좋은 내용들이야 이게. 부의 본능 책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이 책은 제 투자 철학에 있어서 한 80% 정도, 그러니까 제 가치관의 한 80% 정도 맞아요. 80%. 다는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철학 자체가.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에 다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거.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요, 보통 이런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래프.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정점을 찍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분은 10억을 벌면 된다. 어떤 사람은 20억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30억이다. 어떤 사람은 300억이다. 다들 다르잖아요. 뭐 누구는 1000억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에 다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50억이 있는 사람과 뭐 여기에 내가 50억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100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200억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여기 300억, 자 여기까지 500억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돈의 액수만 차이 날 뿐이지. 그렇잖아요. 50억이 있으면은 뭐 나는 됐어. 이제 더 이상 뭐 일을 할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남은 이걸로 그냥 뭐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야 되고. 다 생각이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는 돈. 근데 제가 여기서 팩트를 얘기하자면 이거를 다 지우고 하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제 경험과 제 지인들 말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뭐 부와 행복의 관계, 뭐 한 1000만원을 지금 시세대로 한 1000만원, 한 달에 1000만원 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사람과 여기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의 행복 기준이 여기에요. 자, 300이 여기에 있고 400, 뭐 500, 600 등등등등 이렇게 가겠죠. 1000만원을 딱 벌면, 자 이제 행복은 다 똑같다. 1000만원을 벌든 2000을 벌든 한 달에 3000만원을 벌든 행복의 기준은 똑같다라고, 그런 어떤 여러분들 10년 전에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물론 한 달에
100%는 동의를 안 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순수익, 그러니까 순수익을 세후 다 떼어내고 1,000만 원. 연봉이 기본적으로 한 3억 이상 되겠죠.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면. 맞죠?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2,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3,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건 다릅니다. 어느 정도는 수렴이 되는데 나중엔 달라요. 그게 진짜 팩트거든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2,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행복도가 똑같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에 1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으로. 하루에 1억. 순수익, 차포 다 떼고 세후 수익이 하루에 1억입니다. 그런 이상급으로 가지 않는 한 끝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목표라기보다는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는 것인가. 물론 돈보다 더 먼저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그 다음 생명, 뭐 이런 거잖아요. 생명, 즉 건강이죠. 건강.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등등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가면 그건 재앙 아니겠습니까? 사망 선고잖아요. 사망 선고.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요즘 뭐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돈이 어떻게 해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가 자는 시간에도 돈이 따라오게끔. 내가 오늘 일하는 직장에서 일했던 그 시간에 나의 돈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주식이죠. 그렇잖아요. 내 노동력보다 나의 돈이 벌어들인 수입이 더 많아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내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주식으로 수익 나는 게, 물론 뭐 1년 수익률 다 의미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10년의 수익률을 바라볼 때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주식으로 했더니 한 달에 나는 1,000만 원을 벌었다. 1년에 1억 넘게 벌었더라. 주식으로. 그러면 내 노동력을 뛰어넘는 거죠. 인간의 노동력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하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돌 가수들이 40대, 50대, 60대까지 뭐 H.O.T. 캔디처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 50 먹고 막 망치춤 추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 그게 수명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나이 40, 50, 60 그라운드를 계속 누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스포츠 선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사실 절반에 가까운 그런 60%, 거의 60%죠. 60%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도 파산을 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강자인 그런 사람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으신 분들인데 월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200만 원보다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2000만 원 쓰면 그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주식을 100만 원 이상 계속 사서 모아요. 개미처럼 아끼고 투자를 합니다. 배짱이처럼 즐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첫 1년, 2년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5년이 딱 되었을 때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면 차이점이 벌어져요. 그리고 20년이 되면 넘사벽이라 그러죠.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부의 확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식의 복리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바로 복리라는 거죠. 오늘 100원, 내일 200원, 모레 4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3일 뒤에 800원 줄게. 자, 이걸 30일 동안 하면 530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투자 금액이 얼마 없어. 나는 뭐 얼마 없어.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투자 금액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을 10억을 금방 만들어요. 하다 보면은 1000만 원을 있잖아요. 10억을 금방 만듭니다. 최근에 제가 연락을 많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과거 시청자 어떤 회원분들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오늘도 경선님 저 장기 투자 하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이거 좋은 신호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한 분 한 분이 저를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그 가치 투자의 방송, 어떤 우리가 금융 문맹을 벗어나는 거, 그리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주식은 계속 사고 있잖아요. 파는 게 아니죠.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속 늘어납니다. 저는 또 더 뜻깊은 게 그런 분들이 최근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최소 50대 이상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장기 투자하겠다고. 우리 20, 30대 분들이 그걸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0, 30대가 알아요. 혈기도 있고 단타가 될 것 같고, 특히 20대들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자신의 그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피와 땀과 그 내 시간을 희생해서 투자해서 벌어들인 그 돈을 그대로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단타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앞으로도 저는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은 주식을 단기 매매로 해가지고 손절매를 한다거나 10,000원에 주고 사가지고 8,000원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고 11,000원, 12,000원 올라가면 매도해버리고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0년, 20년 뒤에 보면 10,000원짜리가 11,000원, 12,000원 먹고 기분 좋아서 막 그때 그 순간이지만 5년, 10년, 20년 딱 지나서 그 종목 보면 10만원, 100만원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특히 주식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파는 종목은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또 안 올라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종목을 보통 사신 분들이에요. 한 종목만 사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경선이 그랬죠? 15개에서 20개가 가장 이상적인 거다.
처음 소액으로 할 때는 처음부터 15개 할 필요는 없다. 한 달에 월급이 10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100만원 떼가지고 주식을 먼저 사면 그때 조금씩 이렇게 종목을 늘려가는 거다. 100만원인데 종목을 10개 20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근데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간다, 내 종목만 안 올라간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는 첫 번째는 자기 포트폴리오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는지,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중이 많지 않는지, 그건 딱 보면 정답이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20개를 가지고 있는데 20개 다 안 올라간다고 쳐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VIP들은 종목 20개 제가 딱 설정해 놓으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 다른 종목들 오늘 같은 상승상에 내 20개는 다 빠져 있어. 그럼 그 다음은 여러분들 20개가 다 올라가요. 그때까지 그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업이 10년 이상 생존해 있다면 결국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투자함에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투자한 기업이 10년 동안, 최소 10년 동안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투자한 그 기업,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10년 이상 생존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된다면 사도 좋은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좋은 회사예요. 그렇잖아요. 10년이 넘어가는 회사, 앞으로 2030년 이상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CJ, CGV라는 이런 영화 산업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12,000원까지 떨어질지 17,000원까지 떨어질지 15,000원까지 떨어질지 만원을 깨고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치고 갈지 몰라요. 그러나 CGV가 앞으로 10년 이상, 이 10년 안에 이 회사가 없어질 회사다 라고 판단이 되는지, 아니면 10년 이상 이 회사는 계속 갈 것이다, 종속할 것이다, 계속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무언가를, 어떤 기업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 이상, 10년 넘도록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없어질 회사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무엇이냐?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기본적인 거죠, 이게. 내수 시장도 있고요, 수출 시장도 있고. 기본이 화장품이죠. 사실 모든 성인들이 다 아는 회사입니다. 20대 이상에게 아모레 브랜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CGV 회사 20대 이상 성인들한테, 성인들에게 CGV 아냐 뭐냐 그러면 100명 중에 한 99명에서 100명은 다 알겠죠. 어떤 엄청 어르신들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남들이 알만한 회사가 현재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또는 싸게 거래가 되고 있을 때, 미래의 펀더멘탈은 좋은데 시장에서 급격하게 저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곳에 관심을 한번 가져가야 된다. 남들이 좋다 하는 그런 2차 전지, 에코 프로비엠 이런 거는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죠.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물론 여기서 사도 수익이 나요. 근데 여기서 샀는데 수익이 나요,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하로 빠져버리게 된다면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렵지 않은데 스스로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 변동성을 나는 견뎌낼 수 있다 하신다면 다시 뭐 18만원을 가든 20만원을 가든 그때까지 보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공부입니다. 대중들과 반대로 가면 된다. 대중과 반대로 가면 된다 하지만 실전에서 개인들이 대중과 반대로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요.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람은. 남들과 반대로 가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산을 올라가요. 목표 지점이, 자 여기가, 여기 산이 있고, 자 여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산은 A고요. 자 이 산은 B입니다. 자 분명히 B로 가야 되거든요. 이 대중에 100명 있어요. 100명. 100명 있을 때 산에 예를 들어 뭐 금화가 이렇게 있다. 금이 막 이렇게 묻어 있다. 현금 5만 원짜리가 뭐 한 100억이 묻어 있자. 그걸 찾으러 갑니다. 그냥 막 분석을 하겠죠. 여기서 막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연구. 100명이 머리 모아가지고. 그래서 90% 이상, 99%가 이쪽을 가요. 이쪽을 이렇게 갑니다. 99명이 이쪽으로 가고요. 한 명이 이쪽으로 가요. 한 명.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야밤에 산을 올라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더 좋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좋죠. 근데 길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뭉치려고 그래. 인간의 심리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스템에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사냥을 하려면 혼자 사냥이 안 되잖아요. 추격조, 차단조, 지휘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무리지어서 동물이 이쪽으로 1시 방향으로 가든 11시 방향으로 도망가든 4시 방향으로 가든 7시 방향으로 가든 각기 적소에 사람들이 숨어서 밀어넣죠. 한쪽으로 우르르 가면 안 되니까. 그런 DNA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혼자서 살아가기가 힘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게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좋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그러니까 주식방송을 보시더라도 여러 개를 봐버리면 여러분들이 홍동해버립니다. 어떤 철학에 대해서, 주식 투자 철학에 대해서 그런 방송들을 보면 좋은데, 해외 투자자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런 투자 철학,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종목 올라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종목 못 올라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종목 올라간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된다 그러고 혼동돼 버립니다. 근데 그걸 계속 이것저것 돌아보면 사람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류. 그게 바로 인지, 심리학, 행동 재무학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려워요.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여러분들 주식을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될까, 그게 제일 고민스럽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내가 남들과 대중과 다르게 투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처음 딱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이 첫 단추는 남들이 싫어하는 거,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래에서 숨은 보석들, 숨은 보석은 위에 있지 않아요. 다 드러나 있죠. 그러나 앞으로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보석들을 땅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아이고 레몬님, 아이고 네 선물 감사합니다. 레몬님, 네. 스타벅스 기프티콘 선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케이크 하나. 잘 먹을게요. 레몬님 계십니까? 진짜 선물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카페는. 바로 그건데 우리 시청자들도 이러한 거에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히 이 시간에 밤 10시 15분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장중 방송을 해요. 주식 리딩하는 사람들은 장중 방송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겸손은 장중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걸 왜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죠? 왜 종목들, 관심 종목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시간에 종목 연구하고 영업 보고서 읽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차트를 봐요. 무언가 대단한 기법이 있는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이런 넷마블이라는 차트를 보면은 이런 차트 있을 때 이거 안 사요. 그렇죠? 안 사죠. 차트를 보는 사람이 이런 거를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 겸손 시청자들은 이런 거를 찾아내죠. 아, 사야 되겠구나. 사죠. 넷마블을. 그래서 오늘날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그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가 이렇게 떨어진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더 떨어진다 하면은 더 사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샀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제.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툭툭툭툭툭 치면서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주식은 그냥 있잖아요. 힘을 빼고 탁 툭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한 종목에 500만원씩 사겠다, 뭐 1000만원씩 사겠다 그러면 그냥 툭 하고 던지는 겁니다. 힘 딱 줘가지고 딱 사면 그거 안 올라가요. 그냥 툭 하고 던져놔야지. 무심하게 딱 던져놔야지 쫙 잘 올라갑니다. 오늘도 종목들이 강세였죠. 굉장한 또 강세였습니다. 종목들이요. 언제든지 급등이 나오고요. 그렇게 그동안 안 올라갔던 현대위아가 모처럼 만에 12%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았죠. 세종공업 이쪽이 상한가를 치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다시 올라가고요. 물론 아직 뭐 올라가는 그거는 좀 남았지만, 그리고 SPC 삼립이 올라가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SPC 삼립이 돌아서잖아요. 이런 거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겸손히 극찬하던 CJ제일제당이 40만원을 안 차겠습니다. 제 생각 많이 안 나던가요? CJ제일제당 먹거리 좋죠. CJ제일제당 좋고요. 풀무원도 날라가죠.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 이거 종목이 계속 나오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뭐 얘기할 건 얘기하겠습니다. 농심 이런 건 날라가죠. 자, 삼양식품도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양사를 보면은 뭐 이거는 뭐 다른 개념이지만 어찌 되었든 삼양식품은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먹거리주들이 날아가죠. 이 먹거리주들은 물론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지만 내수 시장이 커요. 왜 내수 시장이 잘 되느냐? 그러면 내수 시장인데 내수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종목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고 우리나라로 파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고 애국심도 있고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시켜 먹고
간편식품을 찾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트렌드가 이래요. 항상 트렌드는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 급격하게 변화가 된 이 트렌드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동안 진짜 못 갔거든요. 기아차가 이제 반등 들어오고요. 현대차가 다시 10만원을 회복하면서 또 올라오고요. 그렇게 또 못 갔던 삼성 SDS도 좀 올라가죠. 이쪽도. 그리고 삼성전자 좀 반등 나오죠. 건자재. 그러니까 LG 하우시스조차도 강세가 이어집니다. 왜 LG 하우시스가 올라가느냐? 한샘이 먼저 치고 가니까 LG 하우시스가 따라가는 거죠.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겸손히 얘기, 이런 태웅도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오기술 계속 날아가죠. 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지케어테, 헬스케어 날아가죠. 이런 것도요. 네, 날아갑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그 다음 어떤 한글과 컴퓨터 막 날아가죠. 자, 테크윙 날아갑니다. 자, 조이시티 날아가죠. 자, 넷마블도 날아가요. 지금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네이버 카카오는 쉽니다. 조정을 받겠죠. 그러나 그 조정은 짧겠죠. 짧은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네이버도 네, 오늘 시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는 0.6% 떨어졌죠. 낮아요. 조정이 낮다는 겁니다. 짧아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떨어지는 것을 기회 주지 않아요. 기다리니까 시노팩스도 상한가가 나오죠. 혈장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나오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인 어떤 바이오 종목 소마제이라는 회사가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요즘 신규 상장하기만 하면은 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이쪽 S퓨얼셀 급등 나오고요. 자, 유니테스트도 상승 여력이 좋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이런 거 좋죠. 급등 나오고요. 푸드나무 급등이죠. 우리 VIP 분들 푸드나무 그렇죠? 랭킹닷컴. 자, 게임빌 게임 산업 여전히 강세입니다. 네, 알서포트 강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나는 찾기 힘들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녹십자가, 그러신 분들은 녹십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결국 올라가죠. 녹십자. 기다리면 이렇게 다 올라와요. 기다리면은. 그걸 못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진짜 끝없이 하락할 줄 알았던 그 한국전력조차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왔어요.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의 이유는 대규모로 계속 공장에 투자하고, 아니요, 정유 사업이 발목을 잡아서 그래요.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이 2차전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2차전지는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쪽이 하긴 하는데 그 비중이 약해요.
물론 점차 확대해 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약합니다. 그 정유 사업이 이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즉 2차 전지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분 이제 끝났네. 예전에 어떤 분이 LG화학을 물어보셨거든요. 겸손히 제가 LG화학을 이때 50만원에 제가 물렸는데, 이때 이럴 때 그랬거든요. 이럴 때 제가 방송할 때 LG화학을 50만원에 물렸습니다. 다시 50만원 올까요? 그러셨어요. LG화학이 25만원, 26만원, 27만원 하고 있을 때 이게 다시 제가 매수한 가격 50만원에 올까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옵니다. 3년 후일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나는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본다면 LG화학은 50만원 이상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50만원 이상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50만원 갑니다 라고 그랬는데, 자, 이분이 한 6년간 거의 물려 있었겠죠. 여기서 떨어졌으니까요. 기다렸을까요? 기다렸다면 다행입니다. 9년 기다리니까 왔죠. 주식은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함부로 잡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LG화학을 여기서 사는 이유가, 이때는 주가의 꼭지인지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50만원에 사요. 100만원 간다고 생각하고 100만원 150만원 간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나는 100만원 150만원 얘기하고 생각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20만원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나는 감당을 할 수 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그게 감당이 안 된다면, 10년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실패를 내버립니다. 여기 바다에 다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면 결국 가요. 그게 주식입니다. 루따ጥ님 1개 감사합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죠. 예전에 제가 삼성 SDI 공개 방송에서도 극찬을 좀 했거든요. 여기서 2016년도 초반, 이거는 여러분들이 2차 전기차 시장은 무조건 오게 돼 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앞으로 전기차 시장 온다. 2026년이니까 2026년이든 2030년이든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겸손이 손자한테 물려줄 주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0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삼성 SDI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I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많이 들었을 거야. 2016년도에도. 삼성 SDI는 10만원 전후에서 사는 거는 베스트다. 베스트. 아주 베스트다. 이게 나는 6만원을 가든 5만원을 가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왜?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온다. 2차 전지 시장은 올 것이다. 지금 오늘날 그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39만 4천원입니다. 자, 3배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3배, 4배죠, 4배. 그렇죠, 4배죠. 사실상. 네, 파밍님 안녕하세요. 300% 수익이 나왔어요. 우리 VIP원들이.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오늘날까지 단 한 주도 안 팔고 겸손과 같이 성장하겠다. 1번. 그러니까 우리들이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초기에 VIP 회원들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겸손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가치 투자 철학을 여러분들이 새긴다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래, 그 행동을 옮기기까지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자세. 우리 여기 사장님들, 여러분들 그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 여기 새로 신입이 오죠. 새로운 사원이 오거나, 자, 신입이 옵니다. 우리가 군대로 치자면은 이등병이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딱 오죠. 신병들이. 자, 여러분들이 병장이거나, 자, 여러분들이 사장이거나, 자, 여러분들이 뭐 대리 과장이다, 부장이다. 딱 보는 순간, 며칠 딱 보면은, 또는 그냥 딱 보는 순간,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잘 할 것 같은지, 잘 하지 못할 것인지, 바로 판단이 나오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바로 판단이 됩니다. 유능한 CEO나, 유능한 직장 선배라면,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유, 마트님 경성계 감사합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보여요. 그 자세가 이미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우리 시청자들도 내가 매주 금요일 날 종목 상담 시간을 가지잖아요. 종목을 물어볼 때 그 종목만 딱 보더라도 그 사람의 주식의 그 스타일, 어떤 주식을 하고 있는가, 단기적인 그런 손절가 잡고 사고팔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냥 보입니다. 저도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들이요, 여기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죠? 이런 분들이 경선님 저 돈 벌고 싶습니다. VIP 가입하고 싶어요. 저도 마트님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1억 벌고 싶어요. 저도 2억 벌고 싶어요. 마트님처럼 저도 한 2억 벌고 싶습니다. 1억 벌고 싶어요. 10억 벌고 싶어요. 경선님 저 투자 금액 3천만 원인데 진짜 저 30억 될 수 있어요? 네,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딱 하나예요. 철학을 새겨야 돼요. 이 철학은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고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간절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 그 간절한 사람이 또 그 간절한 게 어떤 거냐? 단타로 빨리 해가지고 그런 간절함인가? 아니면 나는 이제 도박을 그만두고 사고팔고 하는 그 카지노장 가는 그런 주식 도박을 하지 않고 진정한 투자, 가치 투자, 1년, 3년, 1년도 짧죠.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 어떤 차트를 보고 저점을 얘기하고 어떤 이평선을 얘기하고 이런 방송은 사실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장기 투자입니다. 모두가 다 하고는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1%만이 할까 말까죠. 언제 팔아야 될까? 좀 올라오면 50% 수익 났으면 야, 이거 언제 팔지? 근데 나는 우리 VIP 회원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이제는 50% 수익이 나더라도 안 팝니다. 과거에 10명 중에 50% 수익이 난다면 10명 중에 9명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10명 중에 5명도 안 팝니다. 브랜드뉴님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안 팔아요, 잘. 특히 더욱 놀라운 건 신입 VIP 회원들이 그런 거예요. 물론 기존 VIP 회원들도 잘하고 있는데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올해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이 안 파는 거예요. 100% 수익 찍혀 있고요. 80% 수익 찍혀 있고요. 140% 수익 찍혀 있고요. 130% 수익 찍혀 있고요. 240% 수익 찍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이분들이 초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생 초보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진짜 매수 매도만 아는 생 초보들. 근데 주식 경력이 3년, 5년, 7년, 10년, 20년 되어 있으신 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플러스. 기존 VIP 회원들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장을 해왔어요. 기존 VIP 회원분들은 더욱더 높은 수익을 찍겠죠. 왜? 과거에 경험이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2020년이에요. 저도 제 나이가 40. 저는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60살. 아직 멀었나요? 금방이나요? 저는 단언컨대 금방이라고 봅니다. 엄청 빨리 돌아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0년을 살았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지난 30년보다 5배 이상, 10배 이상 빠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시청자들은 주식을 계속 사 모으셔야 돼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든 2500이든 3000포인트든 1000포인트든 계속 주식을 사서 철저하게 모아가야 된다. 자,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내가 60대가 됐을 때, 70대가 됐을 때, 이젠 고령화 시대니까 60대도 은퇴하기 그렇잖아요. 70대가 됐을 때,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그렇죠? 또는 내가 뭐 아팠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말고는 안 파는 겁니다. 주식은 계속 사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을 때, 과열. 제가 중국 시장 강세라 그랬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방송 제목에서는 언급도 안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강세예요. 중국도요. 20, 30대들이 뭐 부추 뭐라고, 우리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데 중국에도 그게 불고 있어요. 어떤 거? 20대, 30대들이 뭐 부추 무슨 뭐라고 그러던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굉장한 상승세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강세장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죠. 그 중국의 20, 30대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때 투자를 해야 되구나. 아, 시장이 어려울 때 이때 투자를 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만큼 똑똑해졌고 정보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 일터에 나가셨죠? 청년부추, 맞습니다. 청년부추. 청년부추라는 게 뜻이 부추가 계속 자라는데 뭐 잘라도 계속 자란다. 이제 그거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들도 일터에 나가서 오늘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자, 또 겸손방송도 듣고 뭔가 정보를 또 얻어내겠죠. 겸손한테요. 오늘 하루를 또 마감하면서 내일 또 화이팅하고, 이번 주 화이팅하고, 이번 달 화이팅하고, 올해 내가 좋은 투자자로 남기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나도 벤츠 한번 타보자. 뭐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도 롤렉스 시계 한번 차보자.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때가 있죠.
제가 당신 무조건 사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 여행 가지 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행 가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잠시 미루는 겁니다. 돈만 모아서 죽으면은 그거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거 허망하잖아요. 근데 안 죽으면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안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안 죽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럼 내일 출근하면 안 되죠. 출근하다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로. 길 걸어가다가 뭐 어디 강풍 불어가지고 간판 떨어지고 머리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얘 때문에 안 된다. 남 탓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환경 탓합니다. 우리 다 흙수저였어요. 저도 흙수저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대부분 흙수저죠. 물론 금수저도 제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대부분 흙수저예요. 흙수저가 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보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들과 달라야 돼요.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가 절대 못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식이 있죠. 월급쟁이들도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계속 한 주씩, 10주씩, 100주씩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생 선배들이 60대가 됐는데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주식을 했지만 팔았기 때문입니다. 일찍 팔았기 때문에 지금 60대가 부자가 못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60대 시청자들도 잘 들어야 되겠죠. 20대, 30대 시청자들이야 알아서 다 들을 거고, 내가 만약에 나이가 60대다. 경선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아닙니다. 60살이면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요. 100세 시대가 넘어갑니다. 120세 시대예요. 2015년에 태어나는 아기들의 평균 수명이 143.2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평균치를 월등하게 넘어갔죠. 이제는 100세,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는 게 심심치 않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기대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내가 돈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60대, 30대에 내가 월급을 500만원 받았다. 자, 60대에 월급 5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오히려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한 달에 150만원, 120만원 이렇게 받아요. 설날 추석 보너스도 없습니다. 뭐 준다고 하면 5만원, 10만원 정도. 내가 30대 잘 나갔을 때, 40대 잘 나갔을 때는 보너스가 300, 500, 1000만원씩 받았는데 60대 은퇴하고 난 뒤에 60대에서는 나를 써줄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노동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은퇴가 없죠. 우리가 워렌 버핏을 보더라도, 나이 90살 워렌 버핏을 보더라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더라도 계속 투자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들은 그들보다 더 빨리 시작하는 거죠. 그들보다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가치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는 무엇이냐? 5년, 기본 5년 이상, 10년, 20년, 30년을 그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좋은 투자자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이런 차트들이 뭐 지나간 차트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겸손처럼, 겸손 VIP 회원들처럼 여기서 사가지고 오늘날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꼭 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흑수저에서 탈출해서 반지하방, 지하방, 오탑방에서 결국 탈출해가지고 강남이라든지 각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좌인증요? 아, 못해요. 계좌인증.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상승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입주시갑니다. 네, 맞아요. 네. 자, 맞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상대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를. 거봐! 아, 어제 유튜브로 아크로 리버파크 구경했습니까? 아, 좋은 집이죠. 거기 비싼 집. 아주 비싸고 좋은 집이지. 비싼 집이 좋은 집이야. 거봐! 루타트님, 내 말 맞아 안 맞아? 하루님, 그렇지 않아? 맨날 뭐 계좌 인증 가능하나요? 한 주도 안 파는 거 가능하나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 물어보는 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은 없어. 진짜로. 근데 미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물망초님? 맨날 물어봐. 도대체 그놈의 계좌 인증 해도 나는 안 봤어. 야, 나는 안 봤다. 안 봤으니까 너도 그거 해. 좀 보여줘. 이 귀한 시간에 이런 계좌 파일을 왜 보여주느냐는 거야. 이거 마트님 좀 보여줘봐. 마트님. 아, 마트님. 그 까기도 싫네. 뭐야 이거. 답답한 놈들 이거. 강퇴했으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게 다 의미가 크나 봐. 이런 게 잠시만요. 129%도 있어. 꿈이라도 꿔봤다고요? 들어갈 수 있어. 하루님 들어갈 수 있어. LCT 이거 얼마 안 해. 진짜로. 진짜 내가 눈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주식시장 들어왔는데 이거 왜 못 사요? 이거 왜 못 사? 이거 얼마 안 해. 물론 그 고층 거기는 좀 한 30억 뭐 전후하는데 좀 해수욕장 뷰 안 나오고 그냥 좀 그 해수욕장 뷰는 안 나오는데 좀 약간 제일 낮은 것은 뭐 이것저것 뭐 하면 한 16억, 17, 20억이면 사요. 20억이면 뭐 피 다 주고 뭐 취등록세 내고 뭐 이것저것 다 그냥 계산하기 싫으면 20억이면 들어가 이거. 물론 뭐 35억도 있고 32억도 있고 하는데 20억이면 들어갑니다. 지금 VIP 회원분들 글쎄요 모르겠어요. 매주 목요일날 100명은 안 돼요. 100명은 제가 100명을 어떻게든 찍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제 능력 부족이죠 그게. 제가 겸손히 사실 나도 돈 벌고 싶지. 근데 솔직히 그런 건 있어. 내가 돈을 벌려고 진짜 했다면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이거 방송 안 해요 저는 진짜로. 근데 보면은 내가 팩트를 좀 많이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들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신뢰관계가 엄청 두텁게 저랑 신뢰관계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으신 시청자들은 내가 팩트를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안 들어요.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멘탈이 좀 약하시고
마음이 약하고 상처받기 쉬우신 분들, 처음 오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바로 상처받고 떠나거든요. 바로 저 새끼 뭐야? 지 잘난 맛에 사는구나.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세게 얘기 안 하면 주식 투자하다가 죽어요. 진짜 투자 비관 실패,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성수촌 막 때리고 그런 데 있죠, 이번에. 트라이애슬론 그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 그 팀 닥터 굉장히 많아요. 그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폭행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세요? 군대 폭행이 있어요, 아직까지. 남자들끼리만 거의 있는 데에서, 교고지에서, 그 환경에서 과연 쌍욕이 안 나가고 어떤 조인트 안 까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적폐예요. 적폐청산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쳐내는 거예요. 보통 주임원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50대 60대 그 위원장이나 상임 임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는 폭행 없어, 대한체육회 그 고위 관계, 그런 애들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운동 전문인 사람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인권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운동 전문가는 한 절반만 운동 전문가 있어도 되고, 절반 정도는 인권 전문가인 사람들이 대한체육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운동한 사람들이 운동을 그만두면 이제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해버려요. 운동선수들이 다 멘탈이 강하진 않습니다.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리 선수층이 얇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표는 말 그대로 대단한 거예요. 그 업계 최고잖아요, 대표. 근데 그 선수, 국가대표가 자살로 끝났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 운동의 어떤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거는 다 까야 됩니다. 다 터질 때 그냥 종목 불문하고 우리나라 모두 운동 체육회 다 조사해가지고 잘라낼 애들 다 잘라내고. 근데 왜 그걸 또 못하냐? 선생님들 다 잘라내자, 이제 적출해가지고 막 파면시키고 막 징계하고 그러면 이제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운동에서도 그게 참, 우리가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막 징계 막 때리잖아요. 막 파면시키고 영구 제명시키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과반수가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더 큰 문제는 지도자들의 그 능력치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마치 우리가 군대 들어가지. 하루님 군대에 우리가 들어가잖아, 남자들. 군대 들어가면 관심병사라고 있어요. 관심병사. 야, 저런 애가 어떻게 주식을 들어왔지? 아니, 어떻게 그 군대에 입대했지? 이거. 네. 내가 진짜, 나는 주식인이야, 확실히. 무슨 얘기를 하면 주식 얘기가 먼저 나와. 어떻게 저런 애가 어떻게 국방부에서 뽑아? 저런 애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 저렇게 체력이 약하고 뚱뚱하고 키 작고 체력 약하고 반동력 쓰면 캑캑캑 대고 반동력 5분 이상도 못 쓰고, 이런 애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사교도 못하는 애가 멘탈로 약하고 맨날 고문간짓거리하고, 이런 애가 어떻게 군대 들어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애들 안 뽑잖아? 우리나라 군대 유지가 안 돼요. 바로 북한에서 그냥 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전투복만 입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장 억제력이 됩니다. 경찰이 아무리 키가 작고 아무리 만만하고 50kg밖에 안 되는 그런 남자 경찰 2명이 순찰 돌아요. 솔직히 맞짱 까면 이기잖아, 여러분들.
그쵸?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돌아다닌 그 제복만 입는 것만 하더라도 범죄 예방이 돼요. 마찬가지 군대도 그래요. 과거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전투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저 이거 주식과 상관관계를 저는 다른 곳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돌격 앞으로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했을 때 잘 안 튀어나가요. 돌격 앞으로 하면 우와 하면서 가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튀어나가면은, 아니 총알이 막 엄청나게 오는데 튀어나가면 막 죽잖아. 전쟁 영화 보면은 진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다 숙여가지고 안 가. 어떤 놈들이 가? 고문관 애들이 가는 거야. 가가지고 막 기관총 K3, 뭐 지금의 K3나 막 그런 걸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일당백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미쳐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내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 내가 군단장한테 들었어. 3스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갑자기 또 군대 얘기했는데, 아유, 군대 얘기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체육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주식은 이처럼 상관관계가 다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되어야겠네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들었어요?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또 질문 없습니까? 지금 장은 돈이 돈을 버는 장입니다. 확실히 그거는 맞아요. 확실합니다. 오케이. 자, 내일 시장도 내일 시장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시장도 아마 뭐 내일 시장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탔기 때문에. 뭐 차트 또 이런 거 보면 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교수형이다 그래. 교수형이라고 해요. 꼭지 쳤다 뭐. 그런 방송이 혹시 있다면 믿고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핵심이 에너지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방면이에요. 네, 에너지.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예요.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에너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회사, 협약 제휴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수소차도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오늘 수소차에 또 ENF 테크놀로지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가 또 올라가는 거죠. 수소차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외 등등들이 이렇게 수소차 뭐 대우부품이라든지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우리산업 좀 못 올라갔는데, 아무튼 뭐 유니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헤어가고 있는 회사, 바닥을 막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런 옴니 시스템 같은 거. 파링님 옴니 시스템 어떻게 써? 파링님 계십니까? 이거 옴니 시스템 팔았습니까? 들고 있어요? 이거 또 올라갈 거야. 이거 또 2,700원 이거 또 넘어가요. 이거 또 넘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든 없든 뭐 상관없는데 2,700원 넘어갑니다. 이것도 아직 거봐, 파링님도 보통 아니라니까. 딱 보유하잖아. 저런 분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자산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요. 처음에는 파링님이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파링님이 1,000만원 들고 들어왔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스스로가 알아. 근데 본인한테 1,000만원 또 엄청나게 큰 돈이지. 그런데 파링님 5년간 주식 모아가면, 한 달에 100만원씩 5년 모아가면 6천만원이야. 그럼 1,000만원? 7천만원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한번 탕탕탕 쳐주면은 그냥 바로 2억, 3억, 10억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계속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120, 150, 180, 200 이렇게 꼭 사세요. 빠지지 말고. 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해주신 생방송 시청은 못하셨는데 KJ 하룻강아지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하루님 겸손객 감사합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프렌지 파니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금손 파니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렌지 파니님 네, 구독해 주셨는데 구독 감사하고 여러분들 저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구독 얼마 안 되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1년짜리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얼마 안 해. 1년 해봐요. 33,000원? 제가 구독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 아프리카 TV로 1년짜리 이렇게 구독해주시면 제가 방송에 뜨면 이제 상단에 떠요. 그렇죠. 아니, 겸손도 돈 벌어야 되는데 마트님만 우리 회원분들만 돈 겁나게 벌었어. 아무튼 이번에 마트님 이건 명성 TNS 이런 거 다 파셨나요? 혹시? 명성 TNS 대보 마그네틱 이런 거? 막 이제 뭐 잘 하시니까 들고 가는 것은. 네, VIP 문의는 아래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로 여러분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항상 눌러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어갔어요. 이제 1000명 찍어야 되겠죠. 네, 저거 열심히 해가지고 구독자 수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면서 좋은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내일 시장도 좋으니까 여전히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 지금 계신 모든 분들, 녹화방송 보신 분들,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겸손 방송을 통해서 꼭 부자가 되실 겁니다. 당신들은 무조건 부자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